자, 2021년 5월 30일 일요일 붕어형의 썰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말 다들 잘 보냈습니까? 가장 좀 우울한 시간이 왔습니다. 직장인들 입장에서 가장 우울한 시간. 왠지 아시죠? 잠이 안 오죠. 네, 내일 출근할 거 생각하니까. 특히 서울에 계신 분들, 서울에서 이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그 광역버스, 그 사람 미어 터지는 광역버스도 아침에 나가지고 탈 거 타가지고 자리 없으면 또 서서 가야 되잖아요. 또 그 걱정도 있고. 아니면 지옥철, 네, 지옥철 타고 또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예, 그 지긋지긋한 또 출퇴근 행렬을 또 겪어야만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뭐 주말 그래도 편히 잘 쉬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번 주말은. 그래서 여러분들 뭐 힘들겠지만 아직 뭐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렇군요.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먹고 살려면 해야죠. 예, 안 그러면 먹고 살 수 없잖아요. 뭐 나라에서 공짜로 우리를 걷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번 돈 가지고 뭐 차 사고 집 사고 해야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힘들더라도 인상 피고 어깨 힘 들어가면서 그렇게 한 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썰방 오신 거 환영하고요. 자, 너무 길었네요. 바로 썰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썰입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닉네임은 동료 여자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신 동료 여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상과 취미, 취향을 가진 나, 그런 저를 이해하고 좋아해줄 수 있는 여자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붕어 형님. 저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관상 수도원에 들어가 6년간 수도 생활을 하고 나온 뒤 1년 반 뒤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지금 공직생활 2년 차인 늦깎이 사회복지 공무원입니다. 첫 번째, 오늘 아침에 제가 올렸던 댓글에 대한 보충 내용입니다. 혹시나 오해의 여지가 있을까봐 써서 보냅니다. 제가 댓글에 대해 청빈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솔직히 이야기하여 문자 그대로의 무소유적인 삶은 완벽성으로 말하자면 최고이기는 하나 중세시대가 아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래도 실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제가 수도원에서 생활할 때 선배 수도사님들로부터 자주 교육받았던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예 물질이 없이 사는 것은 솔직히 아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야 하며 편리함과 풍요로움을 쫓아가지 말고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최소한의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을 생활해야 합니다. 즉, 제가 댓글에서 이야기했던 청빈의 의미란 기독교적 관점에서 해석한 미니멀라이즘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저는 수도원에서 나와 공무원 생활을 하는 지금도 그러한 정신을 잊지 않고 공직생활 안에서 이를 재현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당장 종교를 떠나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도 안 그래도 박봉인 공무원 월급으로 청빈하게 살지 않으면 신용불량자 되기 딱 좋을 테니까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야기하는 청빈한 삶의 실천의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침에 제가 단 댓글 내용대로 정말 차 없으면 일 못할 각이 나오지 않는 이상 평생 차를 아예 구입하지 않고 뚜벅이로 살아간다. 둘째, 치아 이외의 다른 신체 부위에 귀금속, 보석 및 명품 종류를 부착하는 것을 자체를 질색하며 그런 걸 달고 다니거나 가지게 된다면 내가 골룸처럼 되는 것 같다고 느껴져서 내면 기숙한 곳에서 거부 반응이 느껴진다. 셋째, 명품은 고사하고 패션 자체에 1도 관심이 없고 거기에 신경 쓰라고 하지만 해도 아이의 짜증부터 난다. 차라리 수도원에 있었을 때처럼 똑같거나 비슷한 옷을 계절별, 상황별로 꼭 필요한 만큼만 마련해 두고 그걸 맨날 돌려 입는 게 속 편해서 지금도 사복에 있어 대략 그렇게 입고 다님. 넷째, 내가 특별히 존경하는 성인 성녀들과 관련된 유적 및 성지에 순례는 가는 것이나
지방에서 개최되는 동요 관련 공연을 보러 가는 것 외에는 여행이나 바캉스에 아예 흥미와 관심이 없다. 그리고 연애와 결혼을 한다면 이런 저의 삶을 불평분만 없이 평생 지지하고 함께해줄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지, 창빈한 삶을 추구하는 제 모습을 보고 사람이 찌질하다더니 센스가 없다느니 답답하다느니 하는 소리 짓거리는 사람 만나기 싫습니다. 둘째, 취미 및 취향에 관해 저는 동요를 듣고 부르는 것, 동화책 읽기, 퀴즈 걸그룹, 펜지를 하는 것을 평생의 덕질로 여겨 좋아합니다. 이 취미에 대한 저의 생각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탈다림이 테라진을 흡입함으로써 아몬과 교감하는 것과 같이 저는 앞에서 이야기한 덕질 활동을 통해 하느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기 예수님과 교제합니다. 이 덕질과 결혼 간의 관계에 대해 같이 일한 여자 선배들이랑 동기들의 경우 맞선 때 첫 만남에서부터 그런 걸 이야기하면 여자들이 싫어해서 너랑 안 만나려고 한다. 그런 것은 관계가 깊어지면 이야기해야 한다. 자기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게 여자의 심리인데, 성인 남자가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으면 여자 눈에 안 좋게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앞에서 언급한 이유 때문에 저에게 있어 동요, 동화, 퀴즈 걸그룹 덕질을 접으라는 것은 일제강점기에 일본 놈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신사참배, 궁성요배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짓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평생 독고 노총각으로 살다가 구독사를 하면 했지 덕질을 접는 것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건 어떤 여자를 만난다 해도 생각이 바뀔 여지가 있을 수 없는 절대적인 한계입니다. 저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덕질을 평생 함께함으로써 하느님 아버지와 아기 예수님을 매일매일 찬양하는 삶을 평생 함께 살아줄 여성을 만나고 싶지, 저희 덕질을 보고 저를 찐따나 변태 취급하는 여자를 만나면 둘 다 인생 망가질 게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이런 저의 사상이랑 덕질을 이해해주고 그러한 것에 바탕을 둔 삶을 평생 같이 살아줄 수 있는 여성이 요즘 30, 40대 여자분들 중에 과연 있을까요? 뒷이야기, 제가 단 대댓글에 어떤 30대 초반 여자분이 당신은 청빈하지만 못생긴 여자랑 만날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여자 외모나 학벌, 직업 따윈 전혀 알 바 아니고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저희 사상과 덕질을 함께 생활 속에서 함께 살아줄 수 있는 여성이면 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죄송한데 약간 일요 정기 예배 듣는 기분이었어요. 약간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는 기분이야. 여러분들 그런 느낌 들었는지 모르겠네. 약간 내가 여러분들 강당에다 모셔놓고 교회 그 예배당에다 모셔놓고 이제 오전 10시에 그 주 목사님 나와가지고 그 이제 레이저 비트 쏴가지고 뭔가 그 1시간 동안 예배 드리는 기분, 내가 순간 목사가 된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굉장히 뭔가 종교적인 단어가 많이 나오고 뭔가 종교적인 해석도 많이 나옵니다. 보통의 어떤 그런 사연들과는 굉장히 다르네요. 굉장히 주관이 뚜렷하시네요. 뭐 종교를 믿는다는 건 좋은 겁니다. 뭐 그걸 가지고 뭐 비판할 건 없습니다. 근데 님이 얘기하는 그런 거잖아. 내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나랑 이런 마인드랑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 줄 만한 여자분을 만날 수 있을 것이냐, 그 질문이잖아요. 맞죠? 그 고민 사연의 핵심 요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 혼자 사셔야 될 겁니다. 그냥 대한민국에서 그런 여성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예감했겠지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차를 아예 구입 안 할 것이고, 뭐 사치를 안 부린다, 뭐 퀴즈 이런 거 좋아한다. 좋아할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내가 뭐 나쁘게 보는 건 절대 아니에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거 하나 있으면 인생이 즐거워요. 네, 그 어떤 거라도 괜찮아요. 뭐 남들한테 뭐 이게 도덕적으로나 이상하지 않으면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거예요. 뭐냐 하면 님이 너무 주관이 뚜렷해요. 내 주관이 너무 강한 것도 별로 안 좋아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내 약간 어떤 스타일이야. 내 나는 원래 이런 스타일인데. 약간 이게 굉장히 강한 것 같아. 물론 그게 오랜 수도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좀 정차가 된 것 같은데 뭐 지금 차가 없더라도 나중에 결혼하다 보면 차 뽑을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은 또 변할 수 있잖아요. 환경에 따라서. 원래 그러지 않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연애를 하게 되면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춰가는 사람도 있어. 근데 여기 보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솔직히 답이 없어요. 청빈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청빈. 맑을 청의 가난할 빌입니다. 맑고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냥 그런 거예요. 살면서 최소한의 어떤 뭐 옷까지 하고 딱 그것만 놔두고 그러니까 진짜 미니멀 라이프죠, 저게. 저게 진짜 미니멀 라이프입니다. 살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만 딱 구입하고 딱 그것만 쓰고 그 외의 것들은 절대 사치를 부리지 않는 겁니다. 네, 이마 여신 이토리아님 어서세요. 장강님 어서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너무 빈틈없이 사는 것도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를 이해해줄 사람 원한다고 하는데 그거 이해해줄 사람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없을 거예요. 특히 나이 많은 사람은 이해 못합니다. 나이가 잘 모르고 좀 약간 좀 독특한 사람이 모르겠는데 이미 지금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30대 중반 아닙니까? 사연자분이. 그러면 내랑 비슷한 나이대 30대 초반 여자분을 사귄다고 했을 때 사실 대한민국에서 30대 초반이라고 하면 여자분한테 이런 말씀 드리면 기분 나쁠 수 있겠습니다만 얘기하겠습니다. 속물 중에 속물입니다. 속물 중에 속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남자가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자기한테 맛있는 것 좀 많이 사줬으면 좋겠고 좋은 차 가졌으면 좋겠고 잘 사는 데 있었으면 좋겠고 그걸 당연히 바라는 게 딱 그 나이대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댓글이 나온 거야. 아까 30대 초반의 여자분이. 여기 보면 당신은 청밀하지 못생 여자를 만날 수 있냐. 여자도 저기가 저분도 약간 그러니까 그 나이대 되면 따질 거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자분들이 취직가기 힘든 게 왜 그런지 알아요? 더 많이 따지기 때문에. 눈이 높아지고 더 많이 따지기 때문에. 장강이 아시잖아요. 그 본인이 일하시는 조직에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본인이 가진 그 스타일을 현실과 어느 정도 타협하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 여성 중에 그런 스타일 이해해주기는 힘들다는 거죠. 특히 생각해보세요. 님이 30대 중반이면 여기 보면 뭐 그 여자 선배대로 얘기하잖아요. 사실 아셔야 돼. 말이 소개팅이지 님이 만나는 건 앞으로 선이에요, 선. 선짜리야. 그러니까 그거 아셔야 돼. 님은 그러니까 님 나이대 여자분들이 만난다고 30 초반이잖아요. 혹시라도 소개팅 받으면. 그러면 그 여자들은 절대 그냥 잠깐 만나고 몇 번 만나고 그냥 뭐 잠깐 만나 엔조이하고 그런 거 절대 안 오네. 그냥 대놓고 결혼 요구합니다. 특히 님도 공무원이잖아. 그러니까 결혼을 전제 사귀지 않으면 아예 그런 거 안 해요. 그러면 이 사람과 그 결혼을 전제로 한다는 이 사람이 평생 같이 산다고 봤을 때 과연 이 사람과 같이 살 수 있을까 없을까를 굉장히 따진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나는 뭐 이런 뭐 동요 부르고 책 읽기, 기지 칼그룹 음? 이거 좋아하고 나는 차 절대 안 살 거고 여행도 안 갈 거다. 나는 옷 필요 없다. 나한테 보석 같은 거 바라지 마. 이렇게 하면 과연 하려고 할까요? 저는 그런 건 괜찮아. 뭐냐 하면 내가 좀 미니멀한데 여자친구한테 뭐 잘해준다. 그건 괜찮아요. 근데 내가 이렇기 때문에 너도 이래야 된다. 이건 정말 약간 좀 구시적인 발상이에요. 그러면 단적으로 얘기할게. 님 수도원에서 그 수도원에서 6년 동안 수도 생활 했다고 했잖아요. 그 6년 동안 수도 생활하면서 남자분이 많았습니까? 여자분이 많았어요. 자, 동요 여전히 한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수도원 6년 동안 생활했다고 이제 꽤 오랫동안 수도 생활을 한 건데
그 수도 생활 하면서 젊은 아가씨가 몇 명이나 있는지. 여자분이 있긴 할 거예요. 근데 대부분 남자분일 거야. 그리고 젊은 아가씨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왜 남자밖에 없을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수도 생활 하는데, 따로, 남자 따로 산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동료 전에 하나 물어볼게요. 님 직장 다니는 이제, 직장 다니는 게 이제 일터에서, 아니면 님이 보니까 사회복지 공무원 했다고 보니까, 하는 거 보니까, 사회복지과를 나왔잖아요.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나오면, 그, 동기들 있을 거 아니에요, 동기들. 그 학교 동기들. 그 학교 동기들 중에, 그 수도 생활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 왜 젊은 아가씨가 없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이 든 여자 같은 게 아줌마잖아, 아줌마. 근데 보통 수도원 같은 경우에 왜 가냐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수도원 같은 게 왜 가냐면, 남자분들은 보통 이제 그런 정신 때문에 가는 것도 있지만, 여자분들은 나이 드시 왜 오겠어요? 삶의 풍파를 많이 겪으신 분들. 살면서 고통을 많이 받으신 분들. 살면서 행복하거나 자기가 별로 뭐 그렇게 유일했죠. 그럼 유일하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 저희 동기들 중에 유일하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만큼 보통의 범주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보통의 범주에서 벗어난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보통 사람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되는 거야. 님도 아마 살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야. 너 왜 그렇게 살아? 아니, 너 왜 젊은 나이에 그 수도원까지 가가지고 뭐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야, 남자 빨리 직장 다녀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뭐, 어? 미래를 도모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수도원 가가지고 6년 동안 생활을 해. 너 돈 많아? 이런 얘기 들은 적 없습니까? 동기나 뭐 선배 후배 중에. 남자, 여자든 간에. 그러니까 6년 동안 수도 생활 했다고 하면, 야, 너 정말 대단하다. 너 정말 정신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하러 저기서 6년 동안 있어? 가장 중요한 나이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군대 갔다 왔을 거 아니에요. 군대 갔다 오고 4년째 이제 사회복지과다 26, 7. 반창 돈 벌어가지고, 아니면 빨리 적당한 직장 들어가서 빨리 이제 정착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6년 동안 수도원에 가 있었어요. 이것도 사실 보통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놀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냐면, 동료이제 아셔야 되는 게, 놀래긴 하지만 사람들이 님 앞에서는 얘기 안 하지만 다른 데 가서는 얘기할 수 있어. 이게 님 앞에서는 얘기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님 앞에서 얘기 안 해도 다른 데 가서는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수도원 생활 나쁜 건 아닌데,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 누구나 하는 게 아니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일반 사람들은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생활을 했다고 하면 뭔가 대단하게 볼 수도 있지만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특이하다고. 아, 저 사람 뭔가 좀 보통 사람들과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님이 가진 생각이 나쁜 건 아니야. 근데 나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한테 없는 생각이긴 해요. 여러분도 지금 제 방송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스타일 류 처음 들어보잖아. 맞죠? 내가 그동안 고민 사회 많이 했지만 이런 류의 얘기는 처음 들어봐요. 물론 사람마다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다고 봐요.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음, 그러니까 그 말은 맞군요. 제가 동기들이랑 이제 선배 공무원들한테 수도원 얘기하면 그런 반응. 그러니까 그게 반응이 뭐냐 하면 겉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뒤에서는 얘기한다는 거야.
겉으론 얘기 안 하지만 뒤에선 자기들끼리 야, 쟤 찌질하게 저게 뭐냐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특히 솔직하게 말하면 여자들이 많은 조직은 그 여자들의 행동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사회복지면 여초 사회 아닙니까? 솔직히 남자도 여자가 많잖아요. 많다니까. 야, 저런 애한테 누굴 소개시켜줘? 개방신 당할 일 있어? 욕먹을 일 있어? 동료인도 아시겠지만 여자분들이 입방정 솔직히 여자분들한테 뭔가 그런 속내 같은 걸 함부로 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님이 이런 걸 좋아하는 게 나쁜 건 아니야. 나쁜 건 아닌데 이거를 그분들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 예, 예, 뭐 헬로키티니 먹으세요. 예, 반갑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사회복지가 남자보다 여자가 월등히 많잖아요. 많단 말이야. 이 공무원이라는 게 겉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뒤에서 얘기하는 게 많잖아요. 뒤에서 까고 하는 게 많잖아. 왜냐면 이미지 관리해야 되니까. 공직사회라는 게. 왜냐면 법으로 정해놨잖아요. 그 장건강이나 동료는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은 이미지 관리하라고 법으로 정해놨어요. 헬로키티니. 그게 뭐냐 하면 그 국가공무원 싸움의 의무 영비청 접품지 중에 하나인데 품위 유지. 공무원들은 이걸 절대 벗어날 수 없거든요. 모든 공무원들이 다 지켜야 됩니다. 공기업에 있는 사람들도 이 품위 유지 지켜야 돼요. 품위 유지라는 게 뭐냐 하면 이미지 관리하라는 거예요. 공무원 인간 되면서 퇴직할 때까지 넌 이미지, 이 공무원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면 안 돼. 품위를 유지해. 어디 가서 입방정 떨지 마. 이거를 법으로 딱 정해놓은 거예요. 법 규정으로. 자, 그래서 이건 솔직히 좀 잘못하신 거야. 이런 스타일을 남들한테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사적이고 개인적인 부분을 지극히 개인적인 거 아닙니까? 개인적인 거를 얘기하면 안 돼. 이건 좀 잘못하신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거잖아. 내가 동료 부르는 거 좋아하고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아니면 내가 좀 무수의 삶을 강조하는 거 굉장히 개인적인 거예요. 솔직히 내가 얘기 안 하면 직장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 사실 이런 거는 웬만해서는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 남자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특히 여자분들한테. 내가 뭐 어떤 거 좋아하고 어떤 거에 뭐 관심 많다? 그냥 차라리 아이의 궁금증을 자아하는 게 알아요. 아니면 두루뭉실하게 얘기하거나 잘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얘기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 이게 막 보통의 보편적인 건 이해하는데 지극히 특이한 거잖아 이게. 사실 여러분들 남자분들 아시겠죠? 남자분들 걸그룹 좋아하는 거 압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일반 걸그룹이 아니라 키즈 걸그룹 그러니까 약간 좀 동료 같은 거 동화책 읽는 거 저분이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 적은 나이가 아닌데 동료 좋아하고 동화책 읽고 키즈 걸그룹을 좋아한다. 여기 있는 중에 분들 중에 키즈 걸그룹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걸그룹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지.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걸그룹은 아무리 못해도 이제 갓 20살이 된 사람들. 그래도 성인 딱지를 뗀 사람들 아니면 적어도 고3 정도 되는 사람들. 그 정도 이제 그룹을 좋아하겠죠. 이렇게 나이가 확 내려가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거 하셔야 돼요. 동료 여자님. 이 한국 사회는 이 중간에 범주에 안 들어가면요.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져봤자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의 범주, 이 보통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거를 남들한테 알리면 절대 좋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보통 사람들의 범주가 아니에요. 누가 봐도. 차라리 아예 모르고 있다가 누군가 소개받고 사람을 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아름아름하게 하고 나서 서서히 나가 어떤 사람인지 밝히는 건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 원래 이런 사람인데 어쩌라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상하게 생각했으면 이상하게 생각했지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한국 사람이면 다 공감하실 거예요. 한국이란 문화 자체 집단 문화 아니까 집단. 전체주의 집단 문화 아니에요. 음. 특히 공직사회는 보수적이고 폐쇄적이지 않습니까? 왜냐면 공직사회에 가보면 여러분들 공무원 뭐 관공서 가보면 어때요? 옷차림 보면 다 평범하고 굉장히 무난합니다. 여자분들도 머리 맨날 묶어 있고 남자분들 맨날 단정해요. 맨날 남방에 셔츠 입고 여자도 남방에 셔츠 아니면 왜 민분이 투피스나 원피스 입어요. 무슨 채색에 무슨 유니폼 같아요. 어디 가면 뭐 빨간색 있는 사람 없어요. 꽃무늬 있는 사람 없어. 왜냐 지적받으니까 민원 들어오니까. 그래서 왜 공무원도 출근할 때 보면 옷이 다 무난해요. 왜 무난할까요? 튀면 안 되니까. 그 보통의 라인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특히 공직사회는 이렇게 또 심하지 않으면 더 강조되는 거고. 뭐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직장 동료에게 내 주관과 사상을 알리지 말 것. 허름하고 약간 좀 보면 옷이 좀 어떤 느낌이 약간 유행이 지난 옷들 있죠. 유행이 지난 옷들. 그리고 저도 어느 정도 느꼈는데 처음 임명되었을 때 미키마우스 메탈 시계 차고 다니는 걸 과장님. 그러니까 그거를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버리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일할 땐 다르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동료진이 그렇게 해야 돼. 뭐냐 하면 솔직히 말하면 처음부터 숨겼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굉장히 야같는 게 뭐냐 하면 이건 내가 연애를 떠나서 얘기해 줄게. 동료정을 잘 들어오셨어요. 한국 사람은 뭐 하나 다르면 이걸 어떻게든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 특히 공무원 더 심해. 어? 다른 사람들은 그 그냥 무단한 시계인데 정말 뭐야 미키마우스? 여기가 디즈니 월드인 줄 아나? 야 정말 실이 누구야? 아 이번에 그 사회복지공무원 발령받은 뭐 동료 여정이나 뭐야 저 사람? 저 시계 차가지고 뭐 일반 뭐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분들 담당해야 되는데 저래 가지고 일할 수 있겠나? 어, 그럼 바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뭐락한 건 큰 거예요. 요정님. 과장이 뭐락한 큰 거예요. 여러분 공직사회에서 과장이라 하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과장이 5급이고 5급 시청이면 4급이에요 4급. 군대로 치면 대대장급이에요. 대대장이 뭐락하면 큰 거 아니야 여러분? 대대장이 이등병하고 뭐락하면 난리 난 거 아니에요? 가볍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튀면 안 돼 요정님. 튀면 안 되고 내 개인적인 스타일과 어떤 특성을 남들한테 함부로 알려줘서는 안 돼. 특히 여자들한테는. 그냥 입고 꽉 다물고 적어도 있잖아요. 출근할 때는 좀 보통 사람들처럼 하고 다녀야 돼.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의 그 광고소에 출근할 때 그 복장이나 스타일 유지하고 다녀야 돼요. 왜냐? 내가 그렇게 다닌다고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걸고 넘어진 사람이 더 많아져요. 이거는 있잖아요. 연애나 어떤 그런 뭐 결혼을 떠나서 님이 앞으로 공직사회를 할 때도 더 중요해요. 앞으로 정년까지 계속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일을 해야 되고 저기 여직원부터 계속 봐야 된단 말이에요. 보기 싫어도. 뭔가 특이하다는 이미지가 박혀버리면 과연 나랑 같이 일하려고 하는 사람 있을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런 거예요. 님이 뭐 결혼하고 연애를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다고 마음먹었으면 세상과 타협을 해야 돼, 타협을. 근데 님은 약간 고집도 있으신 것 같아, 고집.
약간 고집이 있다는 게 느껴져요. 오랫동안 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난 이걸 절대 양보할 생각이 없다. 양보하셔야 돼. 양보하셔야 돼요. 뭐 지금 내가 차가 없다 하더라도 결혼하면 차를 살 수 있는 거야. 아니면 연애하다가 차를 살 수도 있는 거고. 아니 중고차라도 괜찮잖아요. 그리고 그거 아셔야 돼. 님이 만약에 30대 중반에 뭐 누군가를 소개받는다 하면 그거는 소개가 아니다. 선이에요, 선. 소개팅이 아니라 선이에요. 님이 35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님이 소개받는 사람은 32살, 3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단순 그냥 뭐 몇 번 만나다가 그냥 데이트 몇 번 하고 끝내려고 생각하십니까? 좀 마음에 든다고 하면 바로 직진이라니까. 결혼 얘기 꺼내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거예요. 단순한 만남이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그 얘기를 님이 스타일 그대로 얘기하면 내가 봤을 때는 다 캔슬 먹을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적어도 소개팅에서 좀 뭐 좀 좋은 관계 하겠다 하면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건 해야 돼. 해야 되고 어느 정도 가까워지기 전까지는 내 카드를 꺼내면 안 돼요. 내 카드를 꺼내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좀 정이 돈독해지고 갈 때까지 간 상태에서 꺼내면 아 그래도 뭐 이 사람 마음에 드는 게 있으니까 넘어갈 수 있는데 처음부터 뭐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뭐 애들 뭐 동료 좋아한다. 동료 데이트 가실까? 꺼내면 안 된다니까. 왜냐하면 일반 남자들도 생각해 보세요. 일반 남자들도 여기 보면 저 나이에 동료를 부른다고? 야, 네가 애냐? 동료 부르고 있게? 야, 동아치 뭐야? 야, 동아치 조카 거냐? 네가 본다고? 야, 이 무슨 재미로 보냐? 돈 안 아까워? 그런데 그런 거 숨기고 시작한 여자분 속이는 거 아닌가? 그러면 역으로 얘기할게요. 그걸 속이지 않으면 과연 여자분들이 만나려고 할까요? 그걸 속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 만나려고 할까요? 근데 그리고 이걸 어떻게 속이는 거예요? 그냥 얘기를 안 하는 것 뿐이죠. 그리고 그러면 반대편에 그 여자분은 안 속일 것 같습니까? 다 속입니다.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다 감춥니다. 왜냐? 있는 그대로 꺼내면 민낯이 벗겨지면 아무도 안 만나려고 할 거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 여자들은 뭐 안 속인 줄 알아? 다 속여. 신분 속이고 화장으로 주름살하고 김이 다 속이고 옷으로 몸매 속이고 다 속인단 말이야. 어. 여자들이 더 많이 속이지 까놓고 얘기해서 여자들 외모로 많이 속이잖아요. 화장이나 보정 옷도 많이 있잖아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뱃살 집어넣는 것도 있고 어. 가슴 볼륨업 하는 것도 있잖아요. 속옷 같은 거 있잖아요. 어느 정도 약간 속일수는 필요합니다. 무조건 속일수가 나쁜 건 아니에요. 적당히 필요해요. 가식 뭐 가식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가식이 나쁘다고 하면 수도원에서 뭐 목살을 하시던가 뭐 정견으로 갔어야죠. 그러니까 님이 그런 걸 뭐냐 하면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해달라. 그거 자체가 이중인 마인드예요. 내가 이런 스타일을 가지고 내가 물건 안 좋아하고 여행 가는 거 싫어하고 동료 좋아하고 어린애들 문화를 좋아한다. 같이 가자 했을 때 과연 오케이 할 사람 누가 있냐 말이죠. 오케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이건 보통 남자들도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들만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못해. 근데 여자들도 이제는 오타쿠를 정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오타쿠라 하더라도 왜 건담이나 약간 뭐 장난감들 이해해요. 왜냐 여자들도 오타쿠 이제 오타쿠보다가 많이 계속 근데 저런 거는 좀 오타쿠 중에서도 좀 많이 높은 단계로 가는 거잖아요. 로리 정도는 모르겠지만 뭐 레고나 건담류는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그 정도는. 퍼즐이나 이 정도는. 왜냐하면 뭐 이게 또 좋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아, 그만큼 이 사람이 술, 담배 같은데 안 하구나. 보통 오타쿠 하는 사람들 보면. 근데 이거는 오타쿠 중에서도 굉장히 좀 아웃사이더로 치우친 거잖아, 이게. 우리 같은 오타쿠를 하더라도 이건 좀 감히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뭐 미니카나 건담 같은 거 여자들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건담이 미니카는 상대적으로 좀 돈이 적게 들어요. 뭐 HD 이렇게 안 넘어가면.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오타쿠를 무조건적으로 나쁘게 보는 게 아니에요. 4차원 가진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의외로. 근데 이거는 4차원 중에, 이게 4차원도 아닌데 거의 64차원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오타쿠라는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건 감히 이해하기 힘든 거란 말이야. 남자들도. 안 그래요? 물론 사람들이 특이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뭐 하나에 꽂힐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남들이 이해해 주겠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순하게 지금 일반 남자들, 여기 계신 분들 일반 남자들 아닙니까? 이 남자분들도 님이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 남자들도 이해하기 힘든데 여자들은 더 이해하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설득할 수 없잖아요, 지금. 지금 본인이 가진 스타일을 우리한테 공감시킬 수 없잖아요. 저도 이게 공감이 안 되는 게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아니면 그동안 님 말고 사연 보낸 것 중에 이런 생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동안 제가 고민 사연을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님과 비슷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 님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우리 코드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셨네. 요거 괜히 오해받을 수 있어요. 소아 성애자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 얘기하는 건 좀 실수예요. 요거는 실수야. 이건 얘기하시면 안 돼. 특히 여자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이상한 성적 취향이 있냐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게 보통 남자들한테 없는 성향이란 말이에요. 없는 성향이란 말이야.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 그럴 수 있고, 근데 보통은 성인의 여자를 좋아하지. 근데 이렇게 좀 성숙이 덜 된 그런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경우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특히 우리가 소아 성범죄에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뭐 나영이 사건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얘기하신 건 좀 큰 실수입니다. 이거는 이런 거는 절대 얘기하시면 어디 가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님이 숙이고 들어가셔야 돼. 님이 특이한데 굉장히 특이한데 저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다수가 이해 못한단 말이야. 지금 채팅창 반응을 보더라도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님을 뭔가 나쁘게 보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 심리야 이거는. 우리가 지금 님을 그래도 나름 이해하려고 하지만 여러분들 주변에도 여러분 나이 또래 저런 비슷한 생활을 영위하신 분들 잘 없잖아요 이게. 님도 보니까 뭐 연애랑 결혼을 하고 싶어서 저한테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 맞춰야 돼요. 맞춰야 돼. 맞추지도 않는데 나랑 좋아하는 사람이 와주겠지. 누가 와줘요? 나는 1도 내 선을 양보할 생각이 없는데 아니 퀴즈 걸거로 좋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닌데 그거를 이해하기엔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를 상대방한테 이해해주게 가볍게라도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거 가볍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동료 여전히. 이게 위험한 발상이야. 아, 님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받아들이는 상대방은 다르단 말이야. 특히 여자분도 다르단 말이에요.
나는 가볍게 얘기했지만 상대방은 가볍게 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생각해보세요. 그 중에 그 선배들 중에 결혼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애를 가진 사람 있잖아요. 애를 가져가지고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 보내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얘기 들으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회복지 공무원들 중에 결혼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좀 많겠죠. 그 중에 자녀 있는 분들 계시겠죠. 좀 일찍 들어오고 결혼 일찍 하신 분들 초등학교 가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분들한테 이 얘기가 귀에 들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런 비슷한 나이에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님은 그걸 따져야 돼. 님 공무원이야, 공무원. 사연자분 님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라는 거는 그 내 어떤 주관과 사상이 보통 사람들의 보통 사람들의 라인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는 척이라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이해를 못 하더라도 내가 공직사회에 있다고 하면 그 중립 있잖아요, 중립. 공무원 세계에서 요구하는 그 사회성이나 그 가치관을 맞춰야 됩니다. 적어도 이 직장이 끝나고 나서 내가 뭐 개인 생활할 때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이쪽 세계에서 일을 한다고 치면 맞춰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님이 하신 건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일반사 님 이해 못해요. 특히 여자들 이해 못해요. 안 해줘요. 공직사에 있는 여성들 더 이해 안 해줘요. 이해하는 척 하지만 알고 보면 이해 안 해줘요. 뭐 저런 사람이 다닌다 싶을 거예요. 어. 님이 프리랜서 모르겠어요. 프리랜서. 뭐 저 같은 프리랜서 모르겠는데 공직사회에서 일한다고 하면 적어도 내 속내를 드러내면 안 된다니까. 왜냐, 님 같은 사람이 조직 몇 명 있고 뭐 그런 게 좀 대중화돼 있고 모르겠는데 없잖아 이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좀 예민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님이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앞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얘기하더라도 뭐 요즘에도 뭐 동아치 번역하면 아 요즘엔 딴 거 합니다. 이런 식으로 화제를 돌린다든지 해가지고 좀 사람들한테 내가 가진 어떤 속내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걸 막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님은 이미 아웃사이더야 조직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님 같은 생활을 이해해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해를 안 해주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렇다고 님이 지금 만약에 누군가를 만나려면 소개를 통해서 만나야 되잖아요. 내가 외모가 엄청나게 뛰어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치면 뭐 주변 분들의 소개를 통해서 만나야 되잖아요. 보통 공무원은 소개를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님이 이런 성향을 이미 사람들한테 많이 전파해놨는데 과연 그분들이 소개해줄까 말이죠. 아, 이 사람은 처음부터 소개해주지 말자. 그리고 그러면 뭐 왜 사회생활에 가식 연속이라고 하는데 누구 가식하고 싶어서 합니까? 여러분 우리 뭐 가식하고 싶으세요? 우리 왜 가면 쓰고 다녀요? 직장 다닐 때 가면 안 쓰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공격받잖아요. 어. 여러분들 직장 상사한테 싸대기 날리고 싶잖아. 솔직히 내일 가면 진짜 어디 끌고 가서 원펀치 강냉이 때리고 싶잖아요. 근데 못하잖아요. 왜 못합니까? 그렇게 하면 직장 잘리잖아요.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진짜 짜증나고 이 사람하고 진짜 멱살 잡고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요? 가면 쓰고 아이고 오셨습니까? 아이고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싹싹하게 해야 되잖아. 그게 뭐 좋아가지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웃으면서 상냥하게 하는 게 좋아서 하는 줄 아세요? 아니잖아요. 속으로는 입으로 속으로 마음속으로는 저 자식 언제 날라가냐 이런 생각 하잖아 여러분. 정말 길 가다 어디 가서 자빠졌으면 좋겠다 하면서 엄마 정말 퇴근길에 뭐 차 막아가지고 불그레서 죽겠다 이런 생각 안 할까? 안 할까 여러분? 정말 좀 나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잖아. 그런 마음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어느 정도는. 근데 다 절제하는 거죠. 컨트롤하는 거죠. 왜냐? 이게 내 속마음이 밖으로 나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힘이 없잖아 여러분. 우리 일반사는 힘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사회에서 그냥 가장 밑바닥을 지탱하는 사람들이잖아. 직장에서도 힘을 가지려면 적어도 차장 부장급은 돼야 좀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밑에 따르는 직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정도 가기 전까지는 뭐 사원 대리는 그냥 솔직히 좀 닦아리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죠. 힘을 가지기 전까지는. 안 그럼 나가야죠. 그럼 나가면 할 거 있습니까? 할 거 없잖아요. 이만한 직장 있습니까? 이만한 직장 없잖아. 그래서 가면 쓰고 다니는 거예요. 가면. 그러니까 동료 여자님 이거를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님이 이런 마음 먹는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적어도 누군가한테 알리고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걸 그냥 솔직히 고백하는 건 안 좋아요. 고백하기에는 안 좋아. 님이 앞으로도 공직 생활을 계속하고 정년까지 가실 거라면 그 조직 내에서 남자 직원들이 따르는 것든 어느 정도는 따르셔야 돼요. 차를 구입하라는 건 아닙니다. 차는 뭐 나중에 구입하셔도 돼요. 그래도 뭐 기본적인 생각이나 옷차림이 이런 것들은 맞추셔야 돼. 근데 그래서 제가 좀 이런 말씀 드리면 본인이 기분 그러니까 좋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충격은 크겠지만 적어도 한국 사회에 살 거라면 한국의 조직 문화에 어떻게든 살아야 된다면 공무원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그런 거잖아요. 공무원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한 번 발들이면 빼기 힘들잖아. 이직이 안 되잖아요. 공무원이 철밥 터는 건 참 좋죠. 정년까지. 어떻게 합격만 하면 사고 안 치면 한갑대까지 일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한 번 발들이면 못 나온다는 거죠. 한 번 내가 이미지 잘못 살리면 이게 퇴직할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왜냐? 나만 남아있는 게 그 사람도 남아있잖아요. 나만 안 잘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안 잘리잖아.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기업보다. 뭐 사기업이야 뭐 이미지 안 좋으면 여기서 그냥 적당히 나가고 뭐 이직하고 뭐 다른 데 갈 수 있겠지만 공무원 선택권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좀 생각을 달리 먹으시고 그 연애나 결혼을 하실 거라면 좀 마인드도 바꾸고 좀 양보하시기 바랄게요. 양보하셔야 돼. 양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런 직원들 얘기하지 말고요. 아니면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선배들한테. 그러면 선배님 그 여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게 어떤 게 있어요? 차라리 이런 걸 물어본다거나. 가르쳐 달라고 하면 그분들 좋아하겠죠.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든가. 왜냐하면 님도 나중에 뭐 소개받을 그분들한테 얘기받고 소개받아야 될 거야. 그러면 그분들이 원하는 니즈를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소개받을 만 해야 소개시켜주지. 안 그래요?
아무튼 뭐 고민 사연 주셔서 감사하고, 음, 모르겠어요. 뭐 본인이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본인 생각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동료 회장님이 그런 거에 뭐냐 하면, 힘들게 여기 들어왔잖아요. 공무원 어렵게 들어왔으니까 또 정년까지 해야 되잖아요. 어,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할 거면 좋게 가자는 거죠. 그리고 종로 회장님한테 또 하나 또 따끔하게 얘기하자면, 모든 사람이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내 마음 같지 않아요. 내 마음을 100%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존재하잖아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를 이해해 주겠지.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뭐 직장 생활 하시거나 좀 인생 사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